여기 은근히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한데 요 식 정리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형식이라서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1번 뭐라고 했냐면 fx식이요. x-1 곱하기 x-3 곱하기 x-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요. x-2015도 있고 x-2017도 있습니다. 자, 총 몇 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형식일까요? 몇 개의 항이 곱해져 있죠, 지금? 1009개죠. 왜냐하면 2017이 2 곱하기 1009 더하기 1이죠. 예? 아닌가요? 빼기 1이죠. 빼기 1. 맞죠? 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얘가 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홀수잖아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에서 첫 번째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9번째 홀수가 되니까 1009개 따라서 1009차 다항함수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라 했냐면 f'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알았죠? 확인만 시켜주면 눈으로. 그러면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미분을 해줘야겠죠. 미분 한번 하고 2를 대입해 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빨리. 설마 1009개를 다 하라고 그러겠니? 몇 개만 해봐야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제일 좋은 거 있잖아. 줄임표 땡땡땡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다 했었죠? 왜 그럴까? 보시면 일단 요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요거 미분하고 나면 나머지 항들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3자리 미분하고요. 세 번째 x-5자리 미분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x-2017을 미분하면 딱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다 2를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3 전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죠. 그 다음 요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요. 여기는 1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마이너스 2부터 요까지 다 곱하니까 요 뒷부분이 똑같네요. 대신에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마이너스고 플러스네. 따라서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0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항상 그래요. 뒤에 빼지는 애들이 무조건 요 앞에 건 1이 되고요. 앞에 건 항상 1이 되고 요 뒤에 부분들이 다 2보다 작은 값을 빼기 때문에 다 음수예요. 그러면 음수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부호를 확정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음수가 몇 개 곱해져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1009개의 항인데 여기 미분할 때 한 개 항이 빠지고 그 다음에 1이 한 개 항 차지하니까 1007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셈이죠. 음수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음수입니다. 각 항이 모두 음수다. 결국 F'2는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해주면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1-6번 우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그것도 똑같은 한양대 문제에서 한 3주 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2주 전인가? 앞에 봐봐. 얼마 전에 했었는데 27조. 그죠? 맞지? 그거를 알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려요. 그 내용을 알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기억이 안 나. 쓰러져 진짜. 그지? 신기하지? 아니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한양대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랬더라고요. 자, 이거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등장하는 식인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단 말이죠. 제가 어떤 거를 미분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나요? 이걸 포함하는 식이 있었는데 fx분의 f'x를 미분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fx 제곱분의 그 다음에 f2'x 곱하기 fx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하고 위에 거 곱하면 f'x의 제곱이 되죠. 그지? 그래서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이 식이 분자에 나온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어떤 식을 먼저 만들어 봤어야 될까요? 어떤 식? 요 식. 자, 이 식을 구해 봅시다. 네, 구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딱 이렇게 막 여러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식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f'x에다가 요 식을 모든 항이 다 곱해져 있는 식을 나누어요. 나누면 얘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여기는 누구만 살아있게? 나머진 다 약분되고요. 누구만 분모에 살아있게? 추가로? 예. x-1분의 1만 살아있겠죠. 그 다음 얘는요. x-3분의 1만 살아있겠죠. 그지? 안 그래요? 예. 그 다음 x-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바로 fx분의 f'x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 얘를 양변 뭐 해야겠니? 미분하면 이렇게 순서는 생각은 이렇게 하되 실제로 쓸 때에는 거꾸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결론에서 거꾸로 실제로 쓸 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미분하면 좌변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변이 이렇게 변하죠.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플러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모든 항이 여기 양수인데 음수 되겠죠. 이게 음수가 되니까 결국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결국 오전반도 하겐다즈를 먹어버렸다. 이 시기 아니 이거 1-3번을 내가 한 명이라도 풀면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3번을 풀었어요. 얘 누구야? 혜윤이. 보이고. 저기도 뒤에. 아니, 누군 안 해. 저희 민서 뭐? 야, 민수 2번 먹었어. 2번 먹은 거잖아요. 야. 저희도 2번 먹어야죠. 야, 나 민수 보고, 야, 니 거는 사오지 마. 내가 그랬거든? 이 새끼 사왔어요, 지 것도. 또 사왔어. 선생님, 하겐다즈를 사준다 하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겐다즈를 사준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이스크림 사준다 했는데 민서가 또 하겐다즈 사고? 알더라고. 너희들이 말 안 했을 리가 없잖아. 다 알지. 민서가 당당하게 하긴다즈 사올게요 그러던데 뭐. 심지어 할인 매장에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더 비싼 걸로 사왔어요. 와. 이거 얼마 나왔어요? 사람도 많잖아. 합쳐서 7만 얼마나. 진짜 화냈어. 야, 근데 너무 달던데. 나 오늘 처음 먹어봤어. 하겐다즈. 진짜. 지난번에 나 안 사왔잖아, 내거. 자,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문제, 조는 거 말고요. 문제 팔짱 끼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보는 거. 뭐 미분을 해보든지 대입을 해보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냥 눈으로 팔짱 끼고 쫙 쳐다보고 그럼 보이냐? 그게 백날 하면 안 보이지.
자, 너희들 있잖아요. 항상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해야 나올까를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일단 너희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봐봐요. 지금 g의 알파가 0이라고 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따라서 g의 알파가 0이게 하는 조건은 뭐냐? 결국 이거의 양변에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값을 만족하는 식이 알파에 관한 식일 거 아니야. 그럼 대입을 해야죠.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왜냐하면 g의 알파가 0이니까. 그럼 우변이 p의 1의 알파부터 p의 n의 알파까지 곱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죠. 여기 각 항들이 모든 다항식이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알파도 역시 정수입니다. 이렇게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를 정수를 대입했으면 다항식, 개수 다항식이 정수가 개수인 다항식에 대입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모두 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지? 근데 생각해봐요. 정수들의 곱이 1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종류가 어느 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또는 1을 계속 곱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P의 I 알파는, 이게 P의 1의 알파부터 P의 N의 알파는 각각 마이너스 1일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맞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H 알파는 P의 1의 알파 제곱부터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대입만 해주면 P의 2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P의 N의 알파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둘 중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제곱하면 다 1이어서 n이 됩니다. n 빼기 n은 0이겠죠. 알겠지? 요까지 일단 아마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할만할 거예요. 요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요, h 프라임 알파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겠니? h 프라임 x를 구해야겠죠. 그지? h 프라임 x를 양변을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얘 미분하면 이 개수 앞으로 빠져 속미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속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일단 알파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냥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값들이 합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알파가 만족하는 식은 결국 요 식에서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식이 활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요런 애들이 일단 등장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 친구를 미분한 식이 나오지 않으면 저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맞지? 그럼 미분을 해야 돼. 일단 미분한다. 일단 미분. 양변 미분하면요,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3의 g의 x의 제곱 곱하기에 g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우변이 p1 프라임의 x 곱하기 p2x 한 놈씩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거죠. pnx 그 다음에 p1x 곱하기에 두 번째 p2 프라임 x 하고 pnx.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세 번째 p1x, p2x, 그 다음 p3x의 미분.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마지막에 똥똥똥 하고 p1x, p2x, pn 프라임의 x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 2번을 풀었다면 이게 분명히 힌트가 돼요. 맞지? 분명히 힌트가 됩니다. 문제 2번을 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변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해줘야겠니? 문제 2번 봐봐. 문제 2번. 문제 2번 보시면
이 시기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뭐 해야겠니? 오늘부터 열심히 뭐 해야 돼? 문제 이번에서 뭐 했어? 그걸로 나눴잖아. 여기서는 뭘로 나누겠니? 전체 곱 이거 있죠? 이걸로 나눠야지. 알겠죠? 네. 이걸로 나누어 볼게요. 그래서 좌변에서는 저 전체 식 있잖아요. 전체 곱해져 있는 식요. 좌변에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뭐로 나눈 거다? 얘 미분하기 전의 식인 g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요. 우변식에서는 요 부분은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분모에 오로지 뭐만 남겠죠? p1x분의 p1'x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변을 요거의 양변을 요걸로 나누는 거예요. g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p1x 곱하기에 p2x 곱하기에 pnx니까 양변에 이걸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좌변에 이걸로 나누고 우변도 이걸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는 플러스에 p 나머지 다 약분되고 p2x분의 p2'x만 남겠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항은 p3x분의 p3'x가 되고요. 똥똥똥 가면 이게 다 왜? 뭐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왔어요. 어쨌든 미분계수 요거 등장해야 되니까. 요런 애들이 등장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한 거고, 미분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까지 진행이 됐어요. 맞지? 이제 양변에 뭐를 대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알파를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x에 알파를 대입을 하면 좌변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g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g 알파 제곱 g 프라임 알파 다른 거 다 몰라도 어차피 이게 0이어서 다 0입니다. 다 0이에요. 그죠? 다 0이야. 좌변 0이에요. 그 다음 우변이요. p1 알파분의 p1 프라임 알파 더하기 p2 알파분의 p2 프라임 알파 그 다음 p3 알파분의 p3 프라임 알파 똥똥똥 가서 pn 알파분의 pn 프라임 알파 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시계값은 얼마게요?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어차피 이 분모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했죠? 아까 알파가 대입이 되면 pi 알파들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맞죠?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은 곱하나 더하나 곱하나 나누나 똑같아요. 어차피.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고쳤어도 어차피 시계값은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에요. 답도 0이고요. 이거 저거도 있잖아요. 요런 논리 아까 이런 거 정수끼리 곱해서 뭐 마이너스 1이다 1이다 라고 하면 이런 거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 그 치역의 제한범위에 딱 정해져 있는 애들 있죠. 뭐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인 코사인이 막 곱해져 있는데 그 값이 정수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1 아닌 마이너스 1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됐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잘해요.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 잘하더라고요. 문제 2번 39페이지 39페이지 문제 2번 빠른 속도로 풀어보세요. 너희들 충분히 잘해요.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제목은 역함수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정도는 풀겠죠. 충분히. 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하고 교점이냐면 y equal fx라는 3차 함수와 그 다음 y equal t라는 상수 함수를 움직여가면서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은 결국 이거잖아요. 근데 이 x를 다시 t를 변수로 하는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역함수인데, 다만 이렇게 증가한 함수가 있는 데는 단일한 하나의 역함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구간별로 순수하게 감소하는 구역, 증가하는 구역, 또 증가하는 구역,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눴을 때 각 구역별로 뭐예요? 일종의 조 방정식의 답 fx equal t에서 얘를 어떤 t에 대한 역함수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l을 뭐라고 하자? 이 구역의 부분 역함수를 h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쪽을 gt라 하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 kt라고 그냥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 세 개는 결국 뭐냐? 이 방정식의 답인 x값을 일종의 t를 변수로 하는 함수식으로 역함수, 부분 역함수들을 표현한 거다. 알았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 당연히 답이니까요. x 자리에 이런 애들 대입을 하면 t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게 결국 뭐냐?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그래서 둘은 역함수. 그런데 뭐 역함수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합성함수 만들고요.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H'T는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미분하면 G'T는 이렇게 되죠. 역함수의 미분 계수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이 필요하냐면 지금 요거 PT에서요. PT에서 P'T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7을 대입하면 요 값 필요하고요. 요 값 필요하고 요 값하고 이렇게 총 4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G의 7값 또는 H의 7값은 결국 뭐냐? T 대신에 7을 대입했을 때의 근들이죠. 근들의 크기를 구하면 되고요. 따라서 7, 7 약분되고 없어지고 결국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3개예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H7이 될 거고요. 가장 큰 게 2여서 G7이 2가 되겠죠. 알았지? 그 다음 그리고 요거요. 여기다 또 대입을 해주면 H'7은 F'H7분의 1인데 H7이 아까 마이너스 5니까 35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G'7은 F'G7분의 1인데 G7이 아까 2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F'2분의 1에서 14분의 1 나와요. 얘를 저기다 다시 대입을 하면 답은 73이 나옵니다. 알았죠? 알겠지? 자.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엄청 비슷한 문제예요. 44페이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풀어봐요. 문제 풀어봐요. 44페이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빨리. 아이고 허리야. 답을 왜 자꾸 봐? 풀어놓고 답을 보소. 안 풀었지?
2-3번은요. 그림 하나 달랑 그려놓고 답만 달랑 쓰지 마세요. 찔리는 사람 있죠? 뭔가 이유를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2-1번과 2-2번 다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요, 아까 앞에 문제가 거의 흡사하죠. 이 3차 함수를 hx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근이 되는 애들은 f를 썼기 때문에 f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y 콜 t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요거랑 놔요. 그러면 얘를 FIT라고 하면 i가 1 또는 2 또는 3일 때 얘기했죠. 그랬을 때 HFIT는 결국 t가 되죠. 항등함수고요. 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의 합이 나오는 거니까 얘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H'X가 얘죠. 얘가 H'X가 여기다가 FIT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그 다음 2 대입해서 i에다가 i가 2인 경우에 그대로, i가 3인 경우에 또 그대로.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근과 계사의 관계에서 해결해야겠죠. 왜냐하면 얘는요 결국 fx equal t의 세근입니다.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t equal 0의 세근이 f1t와 f2t와 f3t가 되겠죠. 따라서 세근의 합은 0이죠. 둘둘 곱의 합은 마이너스 10이죠. 이런 이유로 이 시계값은요. 이 값이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3 곱하기 24 마이너스 36이 돼서 답은 36이 됩니다. 알겠죠? 됐고 그 다음 2-3번요. 충분히 이유를 좀 많이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국함수 fx는 우함수라고 했어요. fx가 우함수니까 이거라도 꼭 써주셔야겠죠. fx가 만족하는 성질은 저 친구야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는 f'x가 양수예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fx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제 x가 음수인 구역에서의 부분 역함수, 요 구역에서 f의 역함수가 뭐가 되냐 하면 g1x예요. 따라서 역함수의 관계는 이렇게 합성함수 만들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되고요.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의 부분 역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g2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a가 0보다 큰 어떤 f0보다 큰 a에 대하여 이런 상황이죠. 봐봐요. 지금 요 구역에서는 봐봐. 오른쪽 구역에서는 증가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왼쪽 구역은 0의 왼쪽 구역은 당연히 우함수니까 y축 대칭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서 감소하겠죠.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때 요 값 y equal a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하는 fx equal a이게 하는 두 개의 지점이 0보다 작을 때에는 g1x고요. 그 다음에 g1a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g2a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G1A 더하기 G2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A 값이 F0 값보다는 위로 있죠. 위로. 그래야 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F 함수에서요. 요 식이 성립되겠네요. F에 G1A를 집어넣으면 A고, 그런데 오른쪽에서도 F에 G2A를 집어넣으면 또 같아지니까 똑같이 A니까요. 그 말은 역함수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G1XA는 G2A의 부호가 반대인 애겠네. 요렇게. 알겠죠? G2A가 양수인 거 맞죠? 맞지? 네. 음수일 때가 G1, 그 다음에 양수일 때가 G2. 맞죠? 그럼 이게 맞겠다. 그지? 이렇게 되니까 G1A는 마이너스 G2A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요. G1A 더하기 G2A는 당근 0입니다. 야, 봐. 그래도 나름 설명을 하면 꽤 되잖아. 꽤 되는데 요런 말도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역함수 이렇게 생각도 안 해주고 그냥 그림만 딸랑 그려갖고 요 두 개의 합은 0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지? 그 다음 이번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요걸 찾아내야 돼요. G1 프라임이 들어오죠. G1 프라임 A 더하기 G2 프라임 A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미분을 해야겠다. 미분. 그러면 이 구역에서 미분하면 그냥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G1 프라임 X는 F 프라임 G1 X 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G2 프라임 X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G1 프라임 X는 A는 요식은요. 요식은 얘 대신에 여기다가 A 대입한 식이 들어가겠죠. 얘 대신에 이렇게요. F 프라임 G1 A 더하기 그 다음 얘는 이거 대신에 얘를 넣어야겠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아까 우리 반영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G1 프라임 A가 요 G2 프라임 A의 부호가 반대인 애들아. 이렇게 그런데 요 말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f의 마이너스 x가 x라면 fx라면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가 되고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니까 f 프라임 x는 기함수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0이에요. 알겠지? 이게 뭐 너무 당연해 보여도 답은 알겠는데 중간 과정을 못 쓰겠다 싶으면 아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구나. 그걸 한번 써놔봐. 응? 중간 과정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됐죠?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아 오늘 희연이 진짜 겁나 잘해 겁나. 뭐래? 언제 우리가 두 번 쉬었어? 쌤 아까 2번 쉰다고 그랬나? 아니 그런 데 없는데. 영상 다시 아니 두 번 쉴 때도 있고 한 번 쉴 때도 있고 그랬죠. 그죠? 어중간하게 맨날 그 뭐야 첨상할 때 어차피 약간 쉬잖아 너희. 자 문제 3번 가세요. 어디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 가세요. 40페이지. 자, 1번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리고 h가 양수일 때요. 평균값 정리를 아예 활용하라고 딱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f의 a 플러스 h 이퀄 f의 a 플러스 h 곱하기에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가 구간 0과 1 사이에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 라고 했죠. 그지? 자, 우리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한다면 평균값 정리해서 지금 기준되는 지점이 누구라고 봐야겠습니까? A 맞죠? 그럼 A에서 얼마만큼 이동한 후에 함수 값
h만큼 이동한 후에 함수값 이렇게 되니까 델타 y를 먼저 완성을 시키세요. 요거 어차피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세타로 부른 거야.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 때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죠? 이렇게 이게 델타 y. 그런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h로 나눠줘야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 평균값 정리에서는 요 평균 변화율과 똑같게 되는 지점, 어느 지점을 만약에 보통 C라고 두잖아요. 그런 C가 어느 C 지점에서 요 평균값을 가진다. 평균 변화율 값과 똑같게 되는 지점 C가 있다. 그 C는 어느 구간 사이에 존재합니까? 어느 구간 A와 A 플러스 H 구간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C는 하나만 있으란 법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함수일 때 요 평균 변화율 이거하고 똑같은 지점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이것처럼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 말이고요. 그러면 그 적어도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인 거지. 이거 알겠죠? C들 중에 하나가 얘인 거야. C들 중 하나는 A 플러스 세타 H가 된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뭐 그렇다고 해도 얘가 범위가 달라지진 않겠죠. 이렇게. 안 그래요? 됐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A 없애고요. 세타 H가 0과 그 다음에 H 사이니까 H 양수로 나눠주면 세타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도요. 어떤 뜻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2번이 이거예요. fx가 루트 x일 때 이렇게 fx식이 주어졌을 때 말이에요. 1의 등식을 만족한다. 1의 등식을 우리 이 식에서 시작을 합시다. 자, 1의 등식을 적용을 하면 h분의 fx가 루트 a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a는 f 프라임이 뭐가 되겠나? f 프라임 x가 2루트 x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요. 2루트에 a 플러스 세타 h분의 1이라는 식이 결국 그 위에서 만족하는 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지. 맞죠? 자, 이때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h가 0불로 갈 때 세타 값의 극한을 구하라. 자,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이걸 풀려면 뭔 짓을 해야겠어요? 네? 세타를 어떤 문자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까? 그렇죠. 예. 이거를 h의 식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정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달라는 거죠. 알겠지? 해봐요. 빨리 해봐. 목표는 여기 있는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세타 이퀄의 형태로 고치는 게 목표입니다. 변형해보세요.
다 했죠? 됐지? 자, 같이 짧게 한번 봅시다. 뭐냐 하면 여기 이 식에서 아까 정리한 이 식에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역수를 취해요. 역수 취한 다음에 제곱을 이거 일단 2로 이쪽으로 이거 이쪽에 분모 유리화부터 해주고요. 그러면 이게 되는데 그때 나누기 2까지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주면 우변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이거고 그 다음 두 개 곱한 거에 2배 하면 이거죠. 그래서 A를 양쪽에 빼줘요. 빼주면 마이너스 4A니까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2A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분리를 해요.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두 파트로 분리를 해주면 2, 2, 4 약분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쪽은 4분의 1 되고요. 예, 극한치 해주면요. 이 부분 다시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이거 유리화 시키고 그 다음에 H 약분하고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A도 약분되네요. 됐죠?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요. 45페이지 문제인데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평균값 정리를 또 계속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래 평균값 정리는 어떤 방정식에 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누군가의 왼쪽에 있는 x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를 누군가의 도함수로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상수 보통 이게 만약에 0이면 이 상수값이 어떤 상수값이 0이면 걔는 이제 롤의 정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상수값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되죠. 그래서 fx 이퀄 어떤 평균 변화율 기울기 f'x 이퀄 기울기라는 방정식의 답이 이거를 만족하는 답 x를 c라고 하면 그놈의 c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구간 a와 b 사이에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방정식의 답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이렇게 응용이 돼요. 구간이 한쪽 끝이 상수, 오른쪽 끝이 x 이렇게 구간 오른쪽 끝이 변수가 되고요. 대신에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겠죠. x-a분의 fx-f의 a는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요. 유찬이 까불다 맞으면 안 온다니? 안 억울해? 자, 봐요. 요거 이렇게 되고 x-a분의 fx-fa 요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어요. f'c라고. 맞죠? 그런데 그 c가 어떤 범위에 있는 애냐 하면 c가 a라는 친구와 x라는 요 범위 사이에 있는 애예요. 인데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냐?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요거를 활용해서 만약에 f'x 즉 fx 이 함수의 도함수가 증가한다면 f'a보다 f'c보다 f'x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평균 변화율로 바뀌면 뭘로 갈 수 있냐면 fx의 범위를 지금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봐봐요. 얘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분호 방향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얘를 각 변에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fx가 여기도 f'x 곱하기 x-a 더하기 fa라고 하는 어떤 도형과 이거는 무슨 도형인지 다 알아요. a, fa를 지나는 접선이죠. 접선과 어떤 도형 사이에 fx의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다.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반대로 f'x가 감소하면 부등호 방향만 딱 반대가 되겠죠. 안 그래요? 요 방향이 그대로 반대가 될 거 아니야. 반대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등호가 다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이해됐어요? 네? 됐죠? 네? 아, 괜찮은데 진짜 그 표정 짓지 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막. 그저 읍지요. 막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저기 45페이지 보시면 45페이지를 푸는 방식이 그래요. 45페이지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야. fx의 중점을 얘를 기준으로 푼다고 치면 얘의 모양이죠.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알겠죠? 이걸 따져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f'x의 기준을 맞춘다면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요. 알겠죠?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주고 그 평균 변화율이 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니까 이 도함수가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봐봐요. 보여 달라고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보여달라고 하는 관계 부등식이 이 관계 부등식이 A와 B가 문자가 바뀐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대칭구조라고 하고, 대칭구조에서는 A와 B가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 부등식이 깨지지 않잖아. A와 B가 자리가 바뀌어도. 맞죠? 이런 상황에서는 A와 B의 대소관계를 내가 임의로 지정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알겠죠? 지정하고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여기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델타 Y를 만들어 줄까? 얘를 B를 기준으로 델타 Y를 만들어 줄까를 고민을 해봐.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요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알았죠? 예? 그 다음 이거일 때 반대의 경우는 사실은 굳이 안 따져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두 개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따로 안 살펴봐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살펴본다고 치면 이때에도 여기에서 넘어가는 애가 얘가 될지 누가 넘어가냐에 따라 그 기준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누가 넘어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니? 해봐.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여기요.